인터뷰. 훅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신림동에서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에 SNS에 살인 예고글 계속 올라옵니다. 계속 불안해집니다. 흉흉해집니다. 정부에서 흉악범죄 막겠다 각종 방안 내놓고 있지만 과연 장갑차로 신문으로 이 다수를 위한 범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흉기 난동 사건 이렇게 계속됩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뭐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 그 한국의 사회 환경, 뭐 치안 환경 그 자체가 아주 바뀌어 버렸다. 네. 범죄의 그 토양 자체가 바뀐 것이 누적되어 있다가 네. 지금 짧은 시간 안에 등장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를테면 과거에는 일정한 갈등과 개인적인 감정에 대한 표현을 네. 개인에게 했다고 한다면 네. 그 양상이 바뀐 것이 이제는 개인과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개인과 사회의 문제로 바뀐 그렇죠. 것이 가장 큰 이번 사건들의 핵심적인 공통점인 것이죠. 예전에도 칼부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조금 전과자라든가 또 이런 폭력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흉기를 썼는데요. 지금은 모르는 사람이 묻지마 범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 분당 서현역 사건 중학교 때 올림피아드 입상할 정도의 영재입니다. 영재였는데 갑자기 정신과 치료 받고요. 그리고 이렇게 피의식을 때문에 저질렀. 이 서현역 사건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최 씨가 과연 이제 어떠한 그 생애 주기적 궤적을 거쳐왔느냐. 예? 이러한 그 사항들을 지금 그 유사한 이른바 그 무차별 범죄들을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네. 국가적 차원에서 일단 조사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것이 없었다고 하는 점이 가장 큰 저는 문제라고 생각되고 예. 일단 이 사건에 국한돼서 보게 되면 지금 잠깐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이른바 그 영재였고 올림픽 아드 대회에서 네. 수학에 있어서 입상을 할 정도로 상당히 이른바 네. 잘 나간다고 표현할까요? 뭔가 네. 그 만족스러운 생활을 했지만 그 목표 자체가 개인적으로는 아마 특목고를 가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거기서 좌절하자. 그렇죠. 근데 형은 특목고를 또 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본인의 그 이야기에 의하면 형은 특목고를 갔는데 그 말을 그대로 옮기면 나는 시시한 일반고를 갔다. 예. 그래서 결국 또 자퇴를 하게 됐는데 예. 이 얘기를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그 생애 주기적 관점으로 이렇게 쭉 살펴봤을 때 물론 이제 젊은 사람이긴 하지만 이른바 그 변곡점적 사건이 있었다. 네. 그것이 바로 이른바 그 특목고에 대한 실패였고 예. 이것이 그 좌절과 이를테면 낭패감과 무엇인가 불만과 불쾌 감정이 누적되게 되었던 시작이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와 유사한 그런 지금 뭐 정유정에서부터 정유정, 조선, 그 비슷하게 보게 되면 최원종.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생애 주기적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어느 시점에서 반사회적 또는 사회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되었던 것인지 그것이 혹시 일정한 예를 들면 뭐 경제적 양극화였는지 아니면 입시에서의 무엇인가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졌던 것인지 아니면 무엇인가 그 가족에 있어서의 그 부족한 점 때문이었던 것인지 예. 그래서 일정한 그 공통점을 찾게 되면 네. 그것을 메꾸는 작업이 바로 가장 효과적인 범죄 정책이고 형사 정책인 것이죠. 거기서 시작돼야 됩니다. 사회적 고립. 정유정, 조선, 최원종 다 사회적으로 고립됐습니다.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친구들과. 그리고 어디에도 속하지도 않고요. 이런 사람들 은둔형 외톨이, 소극적 인간관계 이런 사람들 굉장히 위험하다. 여기부터 좀 지켜보고 우리 사회가 공동체가 뭘 할 건지 이렇게 조금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 정부에서는 강력 대응하겠다. 물리력 적극 행사하겠다. 이런 얘기합니다. 무차별 강경 대응 얘기했는데 이게 근본적인 치유책이 될까? 이거 고민이 큽니다. 뭐 강경 대응의 뭐 대표적인 사례가 예. 그 주요 다중시설 뭐 역 주변에 네. 뭐 장갑차를 배치를 한다든가 특공대. 뭐 특공대를 한다든가 저는 불안해요. 그런데 과연 그 장갑차를 뭐 2개월, 3개월, 4개월, 1년 동안 계속 배출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죠. 그리고 장갑차 같은 경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백화점 안에도 배출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흉기 들고 왔는데 장갑차에서 뭘 대포를 씁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접근하는 방식이 상당히 그 단선적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예. 정말 보장을 해주려면 네. 경찰이 예.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네트워크를 예. 필 수 있는 것인지. 네. 그 주민들의 그 고충이 무엇인지에 대한 네. 소위 말해서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인지 네. 이것에 대한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바꿔야 하면 지금 현재는 112 신고만 수동적으로 받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 네.
사건 이면에 그 지역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고 예. 그것에 무엇인가 그 청년과 뭐 기타 이웃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네. 이런 정보를 사전에 파악해서 예. 필요한 경우 지자체에 뭐 연결해 준다든가 예. 필요한 경우 정신보건기관의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한다든가 이와 같은 중간 역할을 경찰이 하는 즉 바꾸게 하면 이거 어떻게 본다면 이거 사회복지가 역할 같지만 네. 사실은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지향적 경찰 활동입니다. 교수님, 네. 이제 경찰과 이 구청 그 지자체가 조금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조폭이나 아니면 우범자들 이렇게 관리 대상에다가 올려놓고 관리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좀 각도를 좀 넓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제 그 사전에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네. 하나의 그 백신 예. 예방 접종이 결국은 지역사회하고 얼만큼 친화할 수 있는 것이냐.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소속감도 느끼게 되고 혹시 그 외톨이 그 청소년들도 네. 그래도 경찰과 일정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네. 사회적 연결고리의 그 역할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런데 이를테면 지금 그 처벌 중심으로만 가게 되면 네. 뭐 예를 들면 뭐 대표적으로 그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 예. 이것에 대한 지금 많은 지금 정부 당국에서 의미를 두고 있는데 예. 제가 생각할 땐 이번 본질과는 상당히 좀 동떨어진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첫째는 왜냐하면 일이 다 생기고 나서 네, 처벌하면 뭐예요? 그게 다 발생하고 나서 네. 국민이 지금 현재 바라는 것은 네. 안전하게 백화점도 가고 역도 가고 그렇죠. 콘서트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네. 사전에 그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대안을 이제 바라고 있는 것인데 네. 그것에 있어서 상당히 좀 포인트가 좀 안 맞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하나는 사실상 그렇다고 가석방 없는 그 종신형이- 종신형 제도가 예. 논의의 대상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네. 근데 어떤 면에서 그건 중요한 것이냐면 사형제에 대한 대체 형벌로서 중요한 것이죠. 지금 또 사형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 형벌로서 중요한데 그러면 생각할 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과연 교정기관이 그럼 왜 필요하느냐. 교정 철학은 이제 다 포기한 것이냐. 즉 일정한 개선 교화를 시키는 이런 것은 아예 이제 잊어버리는 뭐 이런 형태인 것이고요. 예. 두 번째 이것이 이제 엄벌주의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사례를 봤던 거의 극단적인 자신의 이런 체포도 각오하고 마치 그 유럽에서 발생하는 자살형 돌진 테러의 모습과 유사한 거죠. 예. 이른바 격정적인 이런 범죄자들에게 예. 가석방 없는 종신제도 같은 경우가 있다고 한들 예. 그 제도가 있어서 공격 행위를 흉기를 휘두르는데 순간적으로 멈추는 이런 상태는 아니죠. 사형제도가 흉악범죄를 줄인다는 그런 그 연구 결과는요. 지금 뭐 어디에서도 실증적으로 이렇게 증명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사형제도에 대해서 한 논방은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 사형을 실시하게 되면 네. 사형 한 건에 5건의 범죄가 예방될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이 있어요. 결과도 실증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효과도 한 이틀밖에 안 간다라고 하는 또 이런 결과도 있고 네. 또 반대되는 거는 지금 그 미국 같은 경우 사형 제도가 있는 주가 있고 없는 주가 있는데 오히려 사형 제도가 있는 주에서 폭력 범죄, 살인 범죄가 높다. 왜냐하면 국가가 폭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시민들도 그것을 따라해서 이런 강력 범죄가 생긴다. 그래서 결국은 사형제도에 관한 논란은 260년이나 된 것인데 계속되고 있어요. 네, 국내에서는 사실상 이 정확한 실증 결과가 아직 없기 때문에 네. 결론을 내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검문 검색 강화하겠다 이 얘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결국은 이제 뭐 일정한 그 위화 효과를 이제 발휘하겠다라고 한 그 뭐 취지이긴 합니다. 근데 네. 검문 검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80년대에 이른바 그 집회 시위를 좀 떠오르게 하는 이제 뭐 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까요. 그 규정을 보게 되면 좀 수상하거나 네. 합리적인 뭐 행동을 안 하거나. 제가 그렇게 수상하게 생겼습니까? 그러면 지금 뭐 그렇지 않았는데 그 당시 시점에서는 글쎄요. 그렇게 판단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것도 같은데. 아니 없지 않아 있다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시국의 어떤 사회 기준으로 봐서는 말이죠. 네. 그래서 제 그 얘기는 그렇다 본다면 이제 전반적인 감시 사회가 되는 그렇죠. 하나의 또 모습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또 그 선진 경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 서비스 기능, 네. 그다음에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예. 또 범죄라고 하는 이 문제가 경찰 단독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네. 이른바 그 치안제의 공동 생산, 네. 뭐 필요한 경우는 그 정부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네, 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국정 운영 그 책임자가 네. 정책의 중요한 우선 어젠다로 끌어올려야 그렇죠.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한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아유, 저 정책 담당자들이 교수님 얘기 좀 잘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런데요, 저 더 걱정인 게요. 이 묻지마 범죄 뒤에
살인 예고글이 막 올라옵니다. 이거 더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파생적 사회 문제가 지금 연차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그 네.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그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네. 충격을 받은 어떻게 본다면 사실상의 저는 생각할 때 이건 안보에 대한 침해가 된 것과 유사하다. 예. 즉 테러범의 효과가 실제로 발생했다. 그렇죠. 이것도 테러죠. 그렇죠. 그리고 네. 스스로 국정 지금 관계자들이 이것은 테러에 준한다고 말을 했는데 예. 그것에 걸맞는 뭐 정책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살인 그 예비 글이 예. 지금 넘치는 이런 그 형태를 보게 되면 이것도 조금 분류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네. 뭐 예를 들면은 한 50%가 청소년이라고 하는 네. 이런 면에서 네. 그 얘기는 결국은 또 50%는 성년이라고 하는 얘기고 네. 또 50% 청소년 중에서 일부는 물론 족법소년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일부는 이제 흥미 위주 네. 또는 그 과시욕 또는 무엇인가 중심에 서고 싶은 이러한 이제 그 심리가 있는 것인데, 네. 근데 이것도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 왜 그 청소년들이 이와 같은 것에 매몰되었느냐. 예. 여러 가지 이제 논의가 할 수 있겠지만 뭐 코로나 2년 3년 동안 네. 공동체적인 접근과 교류가 그 없었던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학교 공간에서 네. 자신의 행위 자체를 객관화시켜서 바라볼 수 있는 네. 이런 교육에 대한 것도 그 부족했던 뭐 이런 그 복합적인 문제 예. 요약하게 되면 또 다른 사회 문제가 사실은 지금 뭐 등장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새로운 사회 문제가 등장했다. 이거 새로운 해법 내놔야 된다.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쭉 제가 설명한 바와 같이 네. 사후에 무엇인가를 하는 이런 패러다임이 아니고 아, 그럼 늦어요. 그렇죠. 사전에 네. 이 상태를 예방할 수 있는 네. 방법으로 모든 조건이 모아져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경찰 혼자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여러 정부 기관이 마주 앉아서 지혜를 모아야 된다. 지혜를 모아서 네. 협업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 바꿔야 될 것 같고요. 네. 더군다나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예를 들면 그 교도소의 그 기능 자체도 개선 교화할 필요가 있다. 예. 여기서 얘기는 뭐냐면 지금 구식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거든요. 맞아요. 즉 예를 들면 형사사법 중에서 만약에 신림역 사건 같은 경우는 소년사법이 핵심 역할입니다. 예. 그 소년사법에 13번 사실 처분이 있었는데 네. 왜 범행에 대한 개선 교화가 안 됐겠느냐. 그 예. 이유는 소년사법 시스템이 지금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인력, 시간, 프로그램도 이제 없고 네, 네, 네. 그런 문제에서부터 네. 또 뭐 경찰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지금 찾아가는 능동적인 활동을 하는 네. 그런 그 재량과 그와 같은 행위가 있는 사람들이 승진해야 되는데 네. 그것이 아니고 사실은 책임이 급급하고 예. 소위 말해서 이제 일일이 신고만 받고 예. 뭐 그런 것에 대한 또 개선도 좀 필요한 것이고요. 예. 또 아까 뭐 잠깐 뭐 설명하는 바와 같이 그 이와 같은 사회적 은둔형 외톨이 등을 이 정부가 발굴을 해서 네. 사회와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맞아요. 이런 것도 함께 있어야 됩니다. 시작해야 돼요. 네, 그것이 사실은 그 몇 년 전에 일본에서 뭐 네. 시작됐던 그 정책인데 네. 그 점을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보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그 고민을 시작해야 됩니다. 묻지마 범행의 76%가 살인, 폭행, 상해 같은 매우 강력 범죄입니다. 매우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질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매우 무서운 강력 범죄입니다. 그래서 벌어지고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면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혜를 모아서 이 고립, 은둔형 이 고립된 사람들을 함께 치료하는 이런 시스템 고민하고 이제는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한테만 맡겨놓는다고 될 일이 아니고요. 검문 검색 그리고 장갑차한테 맡겨놓을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말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말고 뭐 정치인들이나 정책 이반자들이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결국은 이제 그 패러다임의 네. 그 변화 네. 그리고 그 적극적인 이를테면 국가의 존재 이유, 정부의 존재 이유가 네. 그 안보와 그 치안입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그 안보와 치안이 하나로 이렇게 수렴하고 있고요. 네. 더군다나 많은 그 시민들이 공포를 느낀다고 하는 이 점은 네. 사실 인간 안보라고 하는 즉 공포로부터의 자유에 상당히 지금 치명적인 그 흠이 생긴 것입니다. 네. 이것에 대한 빠른 복구 회복 그리고 일정한 정부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네. 국정 책임자 차원에서의 그 발표. 예. 그래야 그 시민이 그 불안하지 않고 뭐 안정감을 갈 수 있는 네. 뭐 시작과 단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법무부 장관도 경찰청장도 너무 이렇게 강력 대응 그 얘기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강력 대응도 물론 이제 그 필요한데 네. 한쪽으로만 가기보다는 네. 이 양자적인 이제 균형감을 이제 가질 필요가 그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번 사안의 그 본질을 마치 그 일부의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만 자꾸 방향을 잡는 것은
사안의 핵심을 놓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논의되고 있는 뭐 사법 입원제도 그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린 가석방업 종신제 뭐 이런 등 또 일부의 예를 들면 정신적인 그 문제에 그 있어서의 해결책 그렇다 본다면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되면 사회와 형사사법 시스템은 온전한데 예. 일부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논리 규율이 되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범죄가 생기게 되면 아주 약속이나 한 듯 사이코패스 점수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요. 그 사이코패스면 어떻고 사이코패스가 아니면 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오히려 이런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접근 자체, 흥미적인 접근 자체가 네. 사회의 본질과 구조에 대한 논의 자체를 자연스럽게 봉쇄시키는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또 그 외국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를테면 성공한 사회적 리더들 혹시 그 성공한 언론인 같은 경우 네. 또는 성공한 연구자들의 사이코패스 점수와 강력 범죄자의 사이코패스 점수가 거의 동일하다고 하는 연구 결과도 꽤 많이 있습니다. 아, 그 얘기는 다음번에 듣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교수님에게 더 들어야 되는데요. 다음 시간에 모시겠습니다.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속보 말씀드립니다. 전남 함평군에 호우경보 발효된